떨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요? 아래 어딘가에 중심이 있어서 끝도 한도 없이 잡아당기는 걸까요? 이번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가? (1905년) 기적의 해 베른의 특허국 심사관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으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가장 큰 세계와 가장 작은 세계를 놓고 물리학이 전쟁을 치르는 20세기 초, 우주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열망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나와 세계, 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그들이 쫓아갔던 것, 빛입니다. 바쁜 아침으로 유명한 이 도시가 오늘 아침은 좀 이상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일상을 멈추게 했을까요? 오늘 이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쿄에서는 173년 만입니다. 아침이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평생 볼까 말까 한 장관 앞에 도쿄의 아침이 잔뜩 긴장합니다. 금환 일식의 절정은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태양이 달 뒤에 숨는 이 순간 우주는 자신의 비밀 일부를 슬쩍 드러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열렬한 지지자 한 사람도 그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1919년 영국의 에딩턴은 망원경을 이용해 일식을 관찰했습니다. 에딩턴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별빛은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가?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27의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생활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허국 기술 전문 제2급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아들은 한참 말 안 들을 나이가 됐죠. Yeah. Look, it's disappeared because 함께 물리학을 전공했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yeah, maybe. Oh, here it is. Look. 아인슈타인이 오직 신경 쓰는 건 특수상대성 이론에 중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Pull it.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의 세계, 중력은 가속의 세계여서 맞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건 뭘까?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은 거장 뉴턴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자연 지식의 향상을 위한 영국 왕립학회. 지하 서고엔 자연과학의 보고들이 가득합니다. (1660년) 창립된 이 학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뭘까요?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모두 3권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This is the manuscript that was sent to the printers. It's the fair copy of Principia Mathematica,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ooks. And it's important because it tells of Newton's researches into how the universe works. 그는 이 책을 45살에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대부분은 20대 초반에 나온 겁니다. 그를 우주의 작동 원리까지 가게 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떨어진다는 건 뭘까?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온 건 23. 전염병 때문에 다니던 대학이 휴교를 했기 때문이죠. 뉴턴이 이곳으로 돌아온 166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살았던 이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학과 철학 생각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연구거리는 주변에 넘쳐났죠. 예를 들면 땅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저 큰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힘이 달을 지구 주위로 돌게 만들까?
뉴턴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건 20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you to look at the sky, the gesture, the wonder, beauty, all of this. 땅에서는 물체가 떨어지는데 Behold,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pure wonder. Do you appreciate all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하늘은 완벽함 그 자체여서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체는 완벽한 원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과는 달리 지상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 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불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 공기, 물, 그리고 흙.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이 네 가지로 만든 물질들은 모두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돌도 자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라면 사과도 본래 위치로 가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뉴턴은 그런 말을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땅의 사과가 다르게 운동할 이유가 있을까? 뉴턴은 그 답의 힌트를 갈릴레오의 관성 법칙에서 가져옵니다. 관성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죠. 일상에서 관성의 법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하는데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가 다시 가면 몸이 젖혀지죠.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갈릴레오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공을 놓으면 반대쪽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경사면 한쪽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또 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경사면 길이를 더 길게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경사를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공은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직진합니다. 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도 그렇죠.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면 이 공은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공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공을 3개 던져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멀리 가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닿기 직전에 땅을 내리면 됩니다. 공이 바닥에 닿지 못하게 계속 땅을 내립니다. 계속 땅을 내리게 되면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은 계속 지구 주변을 돕니다. 사실 공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뉴턴의 생각입니다. This book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Book 3 of Newton's Principia Mathematica. It's a chapter which is called A System of the World. And this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the year after Isaac Newton's death. And it contains some very fine plates illustrating some of the ideas in the Principia. This is the most famous illustration, and you can see an elliptical orbit there, and a demonstration of gravity. 뉴턴의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달도 인공위성처럼 떨어지면서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사과와 달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뉴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은 하나의 법칙을 만듭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말로 풀어내면 단순합니다. 여기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세집니다. 즉, 이 호두와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세집니다.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이 호두와 사과가 어떻게 서로 당기는지 실험해 볼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면의 마찰력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없는 우주라면 둘은 붙을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는 뉴턴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뉴턴은 사과를 달과 동일한 높이에 가져다 놓습니다. 달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뉴턴의 공식이 맞다면 달이 떨어진 거리는 사과가 떨어진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검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의 기쁨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뉴턴은 결과를 왕립협회에 보냅니다. 이걸 엮어서 프린키피아를 만들죠.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잡아당긴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습니다. 밀물과 썰물도 만유인력으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달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즉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지만 실은 1.5초 뒤에야 알게 됩니다. 달빛이 지구에 오는데 1.5초가 걸리니까요. 하지만 만유인력은 즉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이 없어지는 순간 밀물과 썰물이 사라진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해석이었습니다. 빛이 가장 빠른데 중력이 어떻게 더 빨리 전달된다는 얘긴가? (1907년)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중력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력을 생각하면 거장 뉴턴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뉴턴,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물리학의 중심과는 먼 곳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둘 다 20대였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죠. 물리학으로 가득 차 머릿속은 늘 바빴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특허국 건물은 지금 스위스 주 정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room of Albert Einstein. 아하. 와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만 7년을 일했습니다. 천재 과학자가 머물렀던 흔적은 안 보입니다.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Yes, there are intercontinental. 방 주인이 문에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이 답니다. Yes, there are very different.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눈으로 젊은 시절 자신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1907년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중력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나가기 훨씬 전부터 우주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 우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무중력이죠. 하지만 우주선이 속도를 높이면, 즉 가속을 하면 이 무중력의 상태는 변합니다. 우주선이 계속 가속을 한다면 제 몸은 가속하는 반대 방향 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가속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속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 몸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가속도를 이기려면 이렇게 힘을 들여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가속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저는 우주선이 가속하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세는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와 같습니다.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속해서 몸이 아래로 쏠리는 것과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것, 두 상황은 같습니다. 땅에 서 있는 것이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속도와 중력이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중력이 가속도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중력의 문제는 가속도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무엇일까? 지구와 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한 뉴턴의 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낙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이 순간엔 떨어지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질문이죠. When you make a lot of somersaults, you don't feel the height, you don't feel the gravity, you don't feel anything. You just feel the free fall, and that's it. You don't feel anything.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한다면 자신의 무게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중력의 영역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행복한 생각이죠. 왜 떨어질까?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푸는 과정은 뜻밖에도 복잡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무려 9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오류와 실패를 거듭한 9년이었습니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베른의 특허국을 그만두고 쥐리히로 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대학의 이론 물리학과 부교수에 채용이 됐죠. 조교자리 하나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오로지 물리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그는 무려 17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러나 중력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죠. 물론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민을 짧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속 문제는 꽤나 골치 아팠습니다.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 운동입니다. 원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죠. 원은 선분의 연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분 하나하나를 열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열차가 빨리 돌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가 짧아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래 길이보다 짧아집니다. 지름도 변하지 않았고 파이 값도 그대로인데 왜 원 둘레는 줄어들까요? 사실
이 고민을 아인슈타인만 한 게 아닙니다.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도 미국에서 이슬람 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건축 허가를 받아 사원을 짓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144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We see that your face, you're looking around to find the Qibla. And God is telling him, we forward you to a Qibla, to a destination that you will be pleased with. Then forward your face toward the Grand Mosque in Mecca, Masjid al-Haram. And wherever you are, forward your face to that place. 내가 만족할 키블라로 향하라. 그곳은 메카입니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원은 메카 쪽을 향해 설계됐습니다. 메카의 방향은 워싱턴에서 북동쪽이었죠. 사원이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설계도에서 가리키는 대로 북동쪽에 선을 그어볼까요? 프랑스를 스치다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카는 여기입니다. 신도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서 어긋난 것일까요? 사실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854년 독일 수학자 리만의 논문에 나와 있죠. 리만의 얘기대로 워싱턴 사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계 지도는 평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구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메카로 선을 그어볼까요? 지구본에서는 이 선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북동쪽을 향하던 선이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빠른 선이 평면에서는 휘어집니다. 북동쪽을 향해 설계된 원래 방향이 정확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수학을 친구 그로스만에게 듣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였죠. 아인슈타인은 원 운동의 문제에 리만의 수학을 적용합니다.
원운동을 하는 열차가 점점 짧아져서 선로를 벗어나게 되는 건 바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휜 공간에서 파이 값은 달라집니다. 공간이 휘어져 있다. 현실에서 이 말을 실감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장 행복한 생각 이후 9년 만에 그는 중력에 관한 논문을 씁니다. 여기에 비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린아이 장난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하고 있다는 말과 같죠.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휩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그러니 빛도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아인슈타인의 답이었습니다. 왜 떨어질까?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Eddington was director of the Cambridge Observatory in the tim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he began to hear about the theories of Einstein. And
one of the predictions of Einstein's theories was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ould be bent or deflect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the sun. And Eddington decided that he could actually prove this if he went on an eclipse expedition and measured that deflection by taking a photograph of the sun during eclipse. And so in 1919 he went to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for the very rare event of a total eclipse of the sun. 지금도 일식이 일어나는 현장엔 수많은 호기심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 명백히 휘어져 들어오는 별빛을 봤습니다. (1919년 5월 29일) 에딩턴이 찍은 사진이 그의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뉴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1930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곳 캠브리지 천문대에서 에딩턴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물리학의 이론이 실제한다는 증명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성됐습니다. 마술 같은 얘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